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걸 잠깐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 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크게 음량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지구 위에 뭐가 존재한다? 낮과 밤이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음과 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양운동과 음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4단계로 분류해 보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춘하, 추, 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요걸 5단계로 분류해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예. 목, 화, 토, 금, 수라는 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다시 또 음량은 언제든지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목도 음량으로 나눠보고, 화도 음량으로 나눠보고, 토도 음량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다 음량으로 나눠보면, 그게 어떻게 나와진다고 했습니까? 천간으로, 예. 갑과 을, 경과 정, 무와 기, 경과 신, 음과 개로 나눠진다고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자, 양운동은 발산하려는 운동, 그 다음에 음운동은 수렴하려는 운동.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그대로 지지로 내리면, 즉, 12달. 왜 12달이냐면,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월이잖아요. 그 이유는 지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봄을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봄, 임묘진, 사오미. 자, 요거는 건너뛰죠. 신유,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으로 해서 요것 또한 자연현상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중간, 토라는 게 여기서는 의미가 뭡니까? 양운동에서 음운동 사이를 중재해 주는 게 요 무와 기라는 토죠. 그죠? 요 작용을, 이 토라는 게 이렇게 뭔가 가운데에서 기운을 중재해 주는 작용이 첫 번째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기운을 닫고, 또 어떤 기운을 열어주는 기운으로서의 토작용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것이 토로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토로서. 자, 여기에서 갑은 인과 그대로 대별할 수가 있고요. 단, 땅에 내려와 있으니 뭔가 섞인 작용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초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묘 또한, 묘는 뭐예요? 천간의 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는 가장 늦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토의 기능으로서 뭔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름이 열리려고 하면 겨울의 기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겨울의 기운이 계속 존재를 하면 여름이 펼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진이라는 게 보니까 나중에 뒤에 가시면 삼합이라는 걸 배우셔요. 삼합이 있는데 어쨌든 얘가 보니까 겨울을 닫고 여름을 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겨울이 닫혀져야지 여름이 열리니까.
그게 봄의 끝단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양의 토라고 해서 무토와 같이 양의 토로서 배속을 시켜요. 우리가 자 천간에서도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 게 있는데 이것도 양음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양의 갑은 양의 몫이고 을은 음이라는 거예요. 또 병은 양이 되고 정은 음이 되고 무는 양이 되고 기는 음이 되고 경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고 임은 또 양이 되고 개는 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지지에 그대로 배속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는 갑목과 같이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묘는 음이 되겠죠. 양음으로 계속 나눈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사는 양이 되고 오는 음이 되고 신은 또 양이 되고 유는 음이 되겠죠. 해는 양이 되고 자는 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요것들 다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운동이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운동이라는 말은 시간의 함수와 공간의 함수라는 거예요. 공간. 배운 거는 같은데 그죠? 시간, 공간. 즉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배웠어요. 시간의 개념. 기억나십니까? 해, 자, 축, 인, 묘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 돌아갈 때 우리가 과거에 이것도 시간으로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신은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라고 배웠습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그죠? 축은요? 1시에서 3시. 이는 3시에서 5시. 묘는 5시에서 7시. 그 다음에 지는 7시에서 9시. 그 다음에 사는 9시에서부터 11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낮 11시에서 이제 낮 1시까지. 그죠? 미는 1시에서 3시까지. 이거는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로 이렇게 정해진 걸 배우셨을 거예요. 너무 오래다가 다 까먹으셨죠, 그죠? 자, 요거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네. 우리가 배우는 요 지지라는 게 천간은 쉬웠죠? 안 쉬웠습니까? 저만 쉬웠구나. 지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즉, 하루의 시간, 그 다음에 1년의 달의, 즉, 각 달의 기운, 그리고 왜 이러한 동물들의 배속해 놓았는지에 관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유추. 자, 자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를 배울 때 원래 간지가 보니까 갑자에서 시작해서 육식간지가 개해로 끝나는데, 자, 천간에는 맨 처음에 갑자부터 시작한 거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는 양계를 뿌려주기 시작했죠. 근데 땅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아직 춥다. 그죠? 즉,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밤 12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정이라고 하죠. 자정. 즉, 12시를 기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해가 뜨는 방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동짓달 12월을 동짓달로 비유하죠. 동지에는 가장 해가 짧아졌다가 즉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멀어지지 않죠. 다시 턴을 해서 해가 또 즉
해가 빨리 뜨는 시간 쪽으로 턴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양이 생긴다고 가르쳐 드렸죠. 그죠? 여기에서 1양, 2양, 3양, 여기는 4양, 5양, 6양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오는 시간으로 우리가 정오라고 옛날에 썼었어요. 정오에는 어떻게 돼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떠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해의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지기 시작한다. 짧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에서는 2음이 되고, 신에서는 3음이 되고, 유에서는 4음이 되고, 술에서는 5음이 되고, 해에서는 이렇게 6음이 되죠. 짝대기 하나는 양으로 우리 과거인들이 표시를 하자. 짝대기 두 개는 음이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짝대기 하나, 둘, 셋. 여기는 물론 음들이 위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그려놨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양이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쭉 점증해 나가죠. 그죠? 양의 점증. 그러니까 자에서부터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지구는 흙과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 데피는데 시간이 걸린다. 즉, 시간 왜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범에 가서야, 즉 정월에 가서야 새싹이 돋아나듯이 요때부터 삼양삼음으로 양기가, 즉 음기를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5에서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음의 점증으로 가겠죠. 여기서는 양의 점증. 요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저번 주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러면서 요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초범이죠. 그죠? 초범. 그러면서 물총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즉, 압력을 쏘니까 일직선 방향으로 솟아오른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솟아났다는 의미로 인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는 말은 뭡니까? 아이디어라든지 창작 기획 능력이 있겠다 없겠다? 네. 그냥 그대로 그냥 초범의 기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초범의 기상. 그러면서 천성은 명랑 그리고 교육적이다. 자, 봄에는 새싹들이 나잖아요. 어린애들, 즉 우리가 식물을 키운다라는 의미예요. 키운다.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예요. 교육.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쭉 한 방향으로 찍고 올라오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겠다 안 세겠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옛날 책에 보면 이 갑목의 표현을 거목, 사목이라 했는데 꼭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초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봄.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뜻으로 뭔가 해야지라는 설명은 이게 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봄이 갑에서 을로 무르익어졌죠. 그죠? 무르익은 봄이다. 그러면서 이 아래쪽 방향의 압력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종의 음압의 해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음기가 약화되면서 양기가 강화된다. 즉, 요게 우리가 지지의 음량으로 따져서 볼 때 지지의 음과 양의 양적 표현에 따를 때 묘에서는 사양이 되잖아요. 즉, 음이 두 단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목이라는 게 뻣뻣하다, 부들부들하다. 부드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신의 성질. 성질은 유순하다. 그러니까 양운동 자체, 즉 갑을, 병정, 무까지 이때를 갖다가 다 명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을이라는 게 그 글자의 특성상 말로 먹고 산다라는 별도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말로 구체화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갑은 정신적인 뜻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겠죠. 예. 을병이 보면 문해춘추의 별이라고 나오거든요. 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경이라는 것은 종. 즉 시작과 끝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문해춘추의 별이라고 해요. 지지로 내리면 묘술합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바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합의 편에 가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먹고 살고, 자, 초목은 예쁘다. 이게 못생겼다.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시선의 집중을 받겠죠. 그래서 언론 방송이라든지 문예에 탁월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보시면 돼요. 병은 초여름의 기상, 그죠? 이때는 어떻게? 자, 이미 살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운동성이. 이런 식으로 지지로 본다면. 그죠? 음의 기운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산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병을 생각할 때 제가 꽃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넓게 퍼진다는 의미에서 꽃잎이 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병일주의 특징이 성격이 좀 급합니다. 왜 급하겠습니까? 예? 발산운동, 즉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쾌속성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성격 자체가 조금 급하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특히 병일주들이 많아요. 예. 자기 자신 스스로가 활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실제로는 정에 관해서 나올 때 설명이거든요. 정이라는 것은 늦여름을 상징하죠. 그죠? 늦은 여름은 덥다, 안 덥다? 무지 덥다, 그죠? 그래서 더운 기운의 강화. 즉, 병보다 뜨겁고 덥다라는 거죠. 근데 병은 빛으로 본다면 정은 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을은 실제로 길이 성장을 합니다. 길이 성장. 이 우리가 지금 천간과 지지하기 이전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었어요. 기초 수업에는 원래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 그림은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지구에는 밤과 낮이 있더라. 그래서 음과 양이 존재하더라. 요것의 순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더라. 즉 요걸 갖다가 5단계로 쪼개보니까 목, 화, 토, 금, 수가 되고, 자, 요거 이전에 간지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댔죠? 남녀라는 것과 그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기본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깔려져 있는 것. 사주팔자를 하실 때. 즉, 요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봄에 태어났어요. 그죠? 봄에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면 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까? 위로 길어지기 시작합니까?
길어지기 시작하죠. 즉 길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요 정이라는 게 양적 팽창을 의미해요. 양적 팽창. 인간 누구나 다 공평무명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양적 팽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이제 50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 말 50대가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내 것과 네 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좀 오래 사신 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알콩살콩 좋았다가 애 놓고 좀 키우고 나니까 이제 맛있는 거 보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니를 왜 줘? 그죠? 니 것,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신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천간 신을 할 때, 제가 요 신을 할 때,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고초살이다. 신음살이다. 천공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즉, 그 말이 있다는 말은 이제 50대 들어가면 몸이 아프겠다, 안 아프겠다? 내 것, 네 것 다르지만 이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이. 인간 누구나가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개의 상태로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저장하고. 이게 인간 공통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책에서 보면은 인간은 을정신계를 타고 태어났대. 이러면서 비급이라고. 이걸 아주 아꼈다가 줍니다. 근데 저는 기초만 해서 바로 줍니다. 이게 인간 공통 운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춘생, 하장. 그죠? 춘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솟아나고. 그죠? 근데 여름에는 장, 펼쳐지고. 추수. 가을에는 거두어들인다, 씨를 뿌린다. 거두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장. 요때 겨울철의 장은 감출장이에요. 이제 감춘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나 다 인간이면 겪어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죠. 어릴 때도 금수저야 되고 태어나서 젊은 날에도 금수저야 되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금수저가 돼야 되고 그죠. 죽을 때까지 금수저를 원하는 게 인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현상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연현상에서. 이 자연현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가장 좋은 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소나무입니까? 잡초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갈대도 있고 수많은 종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다 소나무가 되고자 한다면 물론 될 수도 없겠죠. 그죠? 안 된다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해요.